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후보로 등록되면 현재 공개된 전과와 학력 정보에 더해 재산과 체납 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는 등록 수리가 완료된 이후부터 다른 선거의 후보 정보는 오는 14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경선이 모두 마무리되고 오늘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역의 시장 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 대 전현직 시장 군수의 대결 구도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선 경쟁이 임박한 6일 지방선거. 구도가 막판까지 안개 속인 곳은 광양입니다. 정현복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가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측근에서 정무적 보좌를 해온 가족 정모 씨도 MBC와의 통화에서 곧 의견을 밝힐 것이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 정 시장이 출마를 강행하면 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전직 국회의원, 시장 모두를 상대하는 3파전이 형성되고 정 시장이 뜻을 접을 경우 양강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하근 대 노관규, 민주당과 무소속의 구도가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곳은 순천입니다. 컷오프 단계에서부터 1차, 2차 경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잡음이 흘러나온 곳이어서 물밑 반발심도 강하게 규합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병철 의원과 당 조직의 지원을 받는 민주당 후보와 인지도에서 앞서는 전직 시장 간 혈전이 예고되는 상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선 공정성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우열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송귀군 군수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공군. 4년 전에도 불과 2,400여 표 차로 당락이 나뉘었고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오차 범인의 경합이 이어지면서 예측 불가의 초접전이 또 한 차례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오봉 시장의 경선 재심 요구가 기각되면서 여수의 본선거는 민주당 정기명 후보의 국민의힘 신용훈, 무소속의 김현철, 이명찬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더 가세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남 동부의 주요 윤곽은 정당 조직 대 관록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대항마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이번 선거야말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한 여수시의원들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여수시의원 7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의 기초의원 공천은 두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천이자 시의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런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무소속 의원은 8대 여수시의회에 입성해 지방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시의회가 지역위원장들의 친위 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강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공개된 강진식당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진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강진군수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강진원, 이승옥 등 무소속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분홍들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고흥 포두면 일대 논에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35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김중권 씨가 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어릴 적부터 농부를 꿈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김중권 씨. 1헥타르의 적은 논으로 농사를 시작한 김 씨는 지금은 66헥타르 소유의 광활한 농지에서 연매출 7억 원의 분홍으로 거듭났습니다. 김 씨는 농지 임대와 매입 등의 행정 지원을 활용해 재배 면적을 늘린 점이 매출의 비결 중 하나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 10시간 잘 때 저는 한 5시간씩 자고
계속 밤에 나와서 일하고, 제가 이렇게 쌀농사에서는 거의 뭐 전국에서는 톱 중에는 들어갈 수 않냐, 그런 쾌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분홍의 꿈을 이룬 귀농인도 있었습니다. 벌교가 고향인 송유종 씨는 12년 전 마케팅 분야 직장을 그만둔 뒤 고흥에서 축산이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4, 5년은 수입이 거의 없어 좌절도 했지만 경험하고 공부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씨암소 100여 마리와 함께 연매출 2억을 달성한 분홍이 됐습니다. 농업은 경영과 과학의 결합체다. 소 밥이나 주지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언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분명한 자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정성껏 개발한 씨암소는 이제 송 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마리 안 된다는 초우량암소예요. 2021년 기준 이처럼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전라남도에만 6,023가구. 지난 2017년 4,562가구가 분홍으로 집계된 이래 고소득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첨단 기술을 통한 규모화로 분홍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면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판로 확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농촌을 지키며 부단한 노력으로 분홍을 일군 슈퍼 영농인들이 고령화와 농가 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주유소 10곳 중 3곳 이상이 휘발유보다 경유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광주 전남 지역의 주유소 1000여 곳 가운데 388곳에서 휘발유보다 경유의 가격이 비쌌고 두 유종 가격이 같은 곳이 180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됐지만 경유는 세금 인하폭이 적기 때문으로 운수와 건설 중장비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선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수립과 관련해 도서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화정면을 시작으로 13일 삼산면과 18일 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민공청회를 갖고 여수 지역 선발전 방향과 권역별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여수시 선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섬정책의 미래 비전 등을 골자로 오는 7월 말 용역 결과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전국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고민입니다.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밤바다 인기까지 더해진 여수의 원도심 지역은 최근 공공 디자인 개념이 접목된 다양한 시책으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대문화유산인 여수 구청년회관을 중심으로 세계박람회장에서 진남관까지 동문로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안전한 골목길과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녹지와 휴게 공간의 확보, 조형물 설치와 전신주 지중화 등 오는 2024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역 내 상권 활성화는 물론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도심 도로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디자인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공공 디자인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동문로 1호는 도비 10억, 시비 10억, 촉 20억을 투입하여 연령과 장애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걷기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 여수시는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밤바다에 인접한 남산동 일원에는 올 연말까지 범죄 예방 디자인 안심거리가 조성됩니다. 남산공원과 여객선 터미널, 수산시장 등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구심점 역할이 기대됩니다. 특히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연말에 완공될 남산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전망입니다.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을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 디자인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디자인을 품은 여수 원도심이 화려한 신도심 못지않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행방불명자와 무명열사 문제를 집중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 문제도 그렇지만 이름 없이 유해만 남은 5.18 열사들의 기록을 완성시키는 일 역시 미완의 숙제입니다. 41년 동안 무명열사 묘에 묻혔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유해의 신원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그 과정엔 계엄군의 잔악함과 국가의 성급한 매장이 이뤄진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4-96번 무명열사의 묘. 유해는 땅에 묻혔지만 이름을 찾지 못했던 무명열사 묘의 주인이 41년 만인 지난해 밝혀졌습니다. 유해의 주인은 1980년 당시 고1의 나이로 숨진 양창근 열사.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묘역 1-38번 양열사의 묘에는 양열사가 아닌 다른 유해가 안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양창근의 유가족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됨에 따라 양창근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창근 열사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 열사는 5월 19일 휴교령이 내려지고 시위에 합류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헤맸지만 아들의 소식이 들린 건 한 달 뒤. 그때 아들은 이미 땅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그 망월 묘지를 다듬어가지고 빨리 시신을 빨리 묻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도 다 이미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상태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명열사묘에 묻힌 진짜 양창근 열사의 유해와 41년 동안 양열사로 잘못 알았던 유해, 두 유해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난 뒤 한데 모인 시신을 묘지로 옮기면서 지문 채취 등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성급한 매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신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이번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40여 년 만에 신원이 밝혀져 이름을 되찾은 무명열사는 양창근을 포함해 모두 2기. 발굴된 유품을 통해 당시 4살이었을 걸로 추정되는 무명열사를 포함해 무명열사는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의 부진으로 광주의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 수는 74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광주와 달리 전남은 농어업과 서비스업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만 2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인수위 참여 당국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이 국정과제로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지사는 많은 지역이 의대 설립을 요구 중이어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인수위에서도 전남도의 문제에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방향성을 정해 새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14일 목포 유달 유원지에서 전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을 엽니다. 방문의 해 주제는 청정, 힐링, 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로 도립국악단의 축하 공연과 선포 퍼포먼스,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며 전남은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내 관광객 1억 명과 해외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은 96.4%, 수산물은 100%를 개방하는 메가 FTA로 농수축 임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5,200억 원에 이르고 중국이 가입할 경우 연간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CPTPP 가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며 전남도 공무원과 지역의 공무원들이 나서 정부의 CPTPP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순천광양 곡성지역위원회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은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의대 신설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전남 지역 정책 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칭 민주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전남 학부모 도민 모임은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예비 후보를 민주교육감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민주교육감 선출을 위한 전남 도민 모임은 전남의 아이들이 지금 지역 소멸과 불확실한 미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가교 역할을 하며 교육으로 전남의 미래를 바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